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뉴스에서는 매일 금리, GDP, 인플레이션 이야기 하는데 분명 들어본 단어인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주식 얘기 나오면 괜히 고개만 끄덕이고 경제 뉴스는 틀어놨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사실 경제 용어들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쓸모있는 정보를 전하는 머니쓸모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뉴스 볼 때 바로 이해되는 경제 상식, 재테크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용어들을 어렵고 딱딱한 설명 말고 진짜 현실 언어로 쉽게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 5개를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뉴스가 이전과 다르게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금리가 오르면 왜 집값이 내려갈까?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왜 부동산 시장이 긴장할까요? 금리와 집값 도대체 무슨 관계일까요? 먼저 금리란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예요. 쉽게 말하면 시중은행 금리의 출발점 같은 개념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3억 원 대출받은 사람이 금리 1% 올라가면 1년에 약 300만 원, 매달 약 25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지금은 집 사기가 좀 부담스럽네. 결국 집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집값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집을 더 사려고 하면서 집값이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긴장하는 겁니다. 핵심 요약해 드릴게요.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집 구매는 감소하고 집값 하락 압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 부담은 감소하고 집 구매는 증가하고 집값 상승 가능성이 생깁니다. 물론 집값은 공급, 정책, 심리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움직이지만 금리는 그중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GDP 무슨 뜻이죠? 뉴스에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이 하락했습니다. 이 말 정말 자주 나오는데요. 그런데 GDP가 도대체 뭘까요? GDP는 국내 총 생산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만들어낸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총합입니다. 즉, 나라 경제의 성적표 같은 개념입니다. 참고로 2026년 기준 국제통화기금 IMF 전망에 따르면 세계 GDP 순위 탑10은 다음과 같습니다.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독일,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영국, 7위 프랑스, 8위 이탈리아, 9위 러시아, 10위 캐나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GDP 규모 기준 약 15위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GDP가 성장했다는 건 기업이 물건을 많이 만들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경제가 활발히 돌아간다는 신호겠죠. 그러면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임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GDP가 계속 감소하면 기업이 힘들어지고 소비도 줄고 경기가 침체될 수 있습니다. 특히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 보통은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GDP는 나라 전체의 경제 활동의 총합이다. GDP 성장은 경제가 활발함을 의미하고 GDP 감소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GDP가 높다고 모든 국민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인당 GDP도 함께 봐야 실제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대 디플레이션. 요즘 마트 가보면 느끼시죠? 예전에는 10만 원이면 꽤 샀는데 지금은 정말 몇 개만 담아도 1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입니다. 즉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물건값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경제 전체로 보면 디플레이션은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싸지겠네. 그러면 소비를 미룹니다. 기업 매출은 감소하고 직원은 감원하게 되고 실업은 증가하고 또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디플레이션 나선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겪었습니다. 반면 적당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고 돈의 가치가 하락되는 겁니다. 디플레이션은 소비가 감소되고 경기 침체 위험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보통 연 2% 정도의 물가 상승을 건강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율이 오르면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원달러 환율 1,500원 돌파. 이 뉴스 보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시죠?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환율은 나라 간 돈을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달러가 1,500원이면 달러 한 개를 사기 위해 원화 1,50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는 가치가 하락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는 가치가 상승합니다. 쉽게 말해 환율은 원화의 국제 몸값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먼저 수출 기업입니다. 달러로 번 돈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ETF나 달러에 자선을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환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수입 기업입니다. 원자재 가격 부담이 증가하겠고요. 또 해외여행 가는 사람이죠. 같은 달러 사는데 돈이 더 들기 때문이고요. 외화 대출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갚아야 할 돈이 증가하겠죠. 즉 환율은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원화는 약세이다. 수출 기업 달러 자산가에게는 환율이 상승한 것이 유리하다. 반면 수입 기업이나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불리하다. 다섯 번째, PER이 낮으면 무조건 좋은 주식일까? 이 주식 PER 5배밖에 안 돼. 완전 저평가야. 주식 투자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인데요. 근데 PER 낮으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PER이란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공식은 간단한데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쉽게 말하면 회사가 지금처럼 돈을 벌면 몇 년 만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이고 1년에 1,000원을 번다면 PER은 10입니다. 보통은 PER이 낮으면 저평가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낮은가입니다. PER이 낮은 이유가 회사 미래가 어두워서일 수도 있고 산업 자체가 침체 중일 수도 있고 숨겨진 리스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높아도 좋은 기업이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큰 기업은 현재 이익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 고수들은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핵심 요약입니다. PER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니고요. 중요한 건 왜 낮은가?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장성, 산업 리스크도 함께 봐야겠죠. PER은 유용한 지표지만 절대 만능은 아닙니다. ROE, 부채 비율, 사업 모델 등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금리, GDP, 인플레이션, 환율, PER까지 경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 용어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뉴스 볼 때 조금은 덜 낯설게 느끼실 겁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쓸모있는 경제 상식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